이것은 사무엘이라는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연도는 2021년이며 그는 에리트레아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에리트레아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나라로 홍해 연안에 있어요. 그곳의 삶은 결코 쉬운 적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항상 더 나은 것을 꿈꿨어요. 그는 기회를 원했고 괜찮은 직업을 원했으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원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은 용기 있지만 위험한 결정을 내렸어요. 고향을 떠나 유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한 거예요. 그는 이 여정을 통해 삶을 개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아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사무엘은 여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에디오피아로 국경을 넘었고 그곳에서 수단으로 향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전이었어요. 길은 위험했고 장애물이 많았으며 그는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꿈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나 상황을 피해야 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그는 터키에 도착했어요. 터키는 사무엘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는 몇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며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밤은 추웠고 그는 종종 야외에서 적은 음식으로 잠을 자야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끈기 있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사무엘은 자신처럼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룹을 찾았어요. 그들은 작고 혼잡한 배를 구했고 함께 위험한 에게해를 건넜어요. 그 여정은 무서웠어요. 높은 파도와 언제든 뒤집힐 것 같은 배를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신념을 잃지 않았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시간 후 그는 그리스 해안을 보았어요. 그리스에 도착한 순간은 안도와 희망의 순간이었어요. 사무엘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드디어 유럽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는 직업을 찾고 항상 꿈꿔왔던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리스에 도착한 사무엘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섬에 내렸고 얼마 후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그리스의 수도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도시였지만 사무엘에게는 낯설고 도전적인 곳이기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사무엘은 머물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임시 거처를 찾았어요. 그곳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다음 목표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어요. 매일 사무엘은 아테네의 거리를 걸으며 일할 기회를 찾았어요. 그는 문마다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어떤 일이든 자진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힘든 날들이었고 많은 거절과 희망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주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는 일손이 필요한 섬유 공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지체 없이 그곳으로 갔어요. 공장은 크고 많은 기계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무엘은 감독관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놀랍게도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면접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상황과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지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는 이것이 자신의 기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쁘게도 그는 채용되었어요. 공장에서의 일은 쉽지 않았어요. 시끄럽고 무거운 기계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공장에서의 하루하루는 힘들었지만 사무엘에게는 성취감을 주었어요.
그는 드디어 자신의 돈을 벌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그는 동료들과 어울리며 친구를 사귀고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사무엘은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섬유 공장에서의 일상을 계속 이어가며 매일의 도전을 결단력으로 극복했어요. 그러던 중 그는 헬레나라는 시리아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녀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헬레나는 사무엘이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깊은 눈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산하는 미소를 지닌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헬레나는 친절했고 항상 동료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전쟁과 파괴를 피해 시리아에서 왔고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안정과 새로운 삶을 찾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투쟁과 회복력 있는 이야기에 쉽게 공감했어요. 일하는 동안의 휴식 시간에 사무엘과 헬레나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복잡한 출신과 불법 체류 상황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려고 하며 혼란 속에서 안정성을 찾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들은 두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었어요. 사무엘과 헬레나는 서로의 희망, 두려움, 꿈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사무엘은 헬레나의 용기와 강인함을 존경했고 헬레나는 사무엘 곁에서 안전함과 이해를 느꼈어요. 아테네의 밤은 춥고 외로웠지만 서로의 곁에서 사무엘과 헬레나는 따뜻함과 위안을 찾았어요. 그들은 함께 도시를 탐험하며 숨겨진 장소들을 발견하고 작은 행복의 순간을 즐기며 서로를 지지했어요. 이 아름다운 우정은 곧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어요. 사무엘은 헬레나를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헬레나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에서 불법 체류자로서 매일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귀중한 것을 찾았어요. 사랑과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었어요. 날이 지나면서 사무엘과 헬레나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일하는 동안의 대화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와 꿈을 나누었어요. 곧 여러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음악을 좋아하고 오래된 영화를 특별히 좋아하며 각자의 고국 요리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테네의 밤은 그들의 캐주얼한 만남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가끔은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늦게까지 웃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레시피를 교환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마법 같았고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사무엘은 헬레나와 함께할 때 이전보다 더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그는 그녀가 그의 농담에, 심지어 가장 어리석은 농담에도 웃는 모습과 그녀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좋아했어요. 헬레나는 사무엘에게서 안전한 안식처를 찾았어요. 그녀는 그의 친절함과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 좋았어요. 그런 대화와 웃음이 오가는 밤 중 하나에 사무엘과 헬레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관계의 다음 단계를 밟고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테네의 한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그곳은 간단했지만 그들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저축으로 기본 가구를 몇 개 구입하고 개인적인 터치를 더해 공간을 꾸몄어요. 아파트의 각 구석은 그들의 이야기와 문화의 일부분을 담고 있었어요. 함께 사는 것은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왔지만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어요. 사무엘과 헬레나는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힘을 찾았어요. 그들은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었고 매 순간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아테네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함께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 진기한 사랑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래가 무엇이든 언제나 나란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헬레나와 함께하는 행복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섬유 공장에서의 일은 힘들고 긴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로가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쳤어요. 공장은 시끄럽고 덥고 기계들이 항상 가동되고 있었으며 감독관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압박했어요. 사무엘은 최선을 다했지만 피로는 무자비한 적이었어요. 그는 가끔 몇 분, 가끔은 더 오랜 시간 지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할 때면 피로로 인해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특히 힘든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사무엘은 상사와의 대화를 위해 불려갔어요. 그의 감독관은 엄격한 남자였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무엘의 지각과 실수를 눈치채고 그를 경고했어요. 공장에는 실수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100%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했어요. 사무엘은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에서 나왔어요. 그는 직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헬레나와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긴 근무 시간과 힘든 환경은 큰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는 피로가 더 많은 피로를 초래하는 악순환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이었고 압박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헬레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공장에서의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니 걱정스러웠어요. 그들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헬레나는 그를 격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헬레나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직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시간을 더 잘 관리하고 실수를 줄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더 일찍 자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근무 시간 동안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압박감은 여전히 컸지만 그는 도전을 맞설 결심이었어요. 공장에서의 매일은 전투와 같았지만 사무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헬레나가 그의 곁에 있었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싸울 힘을 얻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희망의 등대였고 사무엘에게 왜 그가 여기 있는지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직장에서의 지각과 실수를 피할 수 없었어요. 쌓인 피로,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힘든 공장 환경은 무자비했어요. 어느 날 또 한 주의 경고가 이어진 후 사무엘은 다시 상사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이번에는 더욱 엄격한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생산성을 유지해야 했고 사무엘이 방해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목이 메어오는 느낌을 안고 그는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직장을 잃은 사무엘과 헬레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공장에서의 수입이 없어지면서 그들이 살던 작은 아파트의 월세를 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들은 집주인과 협상하고 상황을 설명해 보았지만 답변은 냉정하고 단호했어요. 지불하지 않으면 퇴거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날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월세 납부 기한이 다가왔어요. 퇴거 통지는 무거운 타격처럼 다가왔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무엘과 헬레나는 아파트를 떠나야 했어요. 그들은 소중한 소지품을 모아 배낭과 가방에 담고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거리로 나섰어요. 상실감과 불확실성은 압도적이었어요. 그들이 집이라 부르던 장소가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깊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역경 속에서도 사무엘과 헬레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았어요. 서로였어요. 그들은 이 어려운 여정에서 함께였고 그들 간의 사랑과 연대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었어요. 이제 정착할 곳이 없는 그들은 생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테네의 거리는 차갑고 무관심했지만 사무엘과 헬레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정착할 곳이 없더라도 그들은 임시 숙소와 자선단체의 도움을 찾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싸움은 끊임없었지만 매번 마주하는 도전 속에서 그들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어요. 사무엘은 운명을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헬레나도 수입을 올릴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상황은 힘들었지만 그들 간의 희망과 사랑이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어요.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 사무엘과 헬레나는 사무엘이 공장에서 알게 된 그리스 친구인 니코스를 떠올렸어요. 니코스는 마음이 넉넉한 젊은이로 소피아라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절망적이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엘과 헬레나는 니코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해고와 퇴거까지의 모든 상황을 니코스에게 설명했어요. 니코스와 소피아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연민으로 가득 찼어요. 주저하지 않고 니코스는 사무엘과 헬레나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니코스와 소피아는 아테네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비록 공간은 한정적이었지만 그들은 사무엘과 헬레나를 가능한 한 잘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젊은 부부에게는 잠시 동안이라도 머물 곳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소피아는 모두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그날 밤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식탁에 앉아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며 사무엘과 헬레나는 다시 한번 집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니코스와 소피아의 친절은 폭풍 속에서 큰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이후의 날들 동안 사무엘과 헬레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니코스는 자신의 인맥과 지역 지식을 활용해 사무엘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소피아는 헬레나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두 여성 간의 우정을 강화했어요. 이 새로운 단계는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공동체와 연대의 감정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무엘과 헬레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니코스와 소피아의 도움은 그들의 즉각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희망과 결단력을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날들이 지나가고 현실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사무엘은 니코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집집마다 이력서를 전달하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항상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은 그의 기분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한편 처음에는 니코스와 소피아의 도움에 감사했던 헬레나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매일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는 사무엘을 보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두 사람의 좌절감이 커지면서 서로 간의 긴장감이 조성되었어요. 작은 일들로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잘못 해석된 댓글, 실망스러운 눈빛. 헬레나는 상황에 대한 불만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녀는 시리아를 떠나 여러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 옳았는지 고민했어요. 사무엘은 반면에 자신의 작은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압박감과 죄책감을 느꼈어요. 논쟁은 점점 잦아졌어요. 어느 힘든 밤, 헬레나는 더 이상 도움의 손길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털어놓았어요. 변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무력감을 느끼며 거칠게 대답했어요. 순간의 열기 속에서 나온 말들은 서로를 아프게 하고 그들 사이에 간극을 만들었어요. 니코스와 소피아는 조언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돕고자 했지만 그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커져가는 긴장은 그들이 가진 사랑과 동료애를 불안하고 프레젤하게 변모시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헬레나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안은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반영이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싸움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빛났어요. 비록 미약한 불꽃처럼 흔들리긴 했지만요. 날이 지나면서 집안의 긴장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몇 가지 작은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헬레나는 니코스와 더 활기차게 대화하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무엘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그들의 우정은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으로 보였지만 점차 그들의 관계에 그늘을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그는 헬레나와 니코스 사이에 더 깊은 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공유하는 웃음과 눈빛이 교환될 때마다 사무엘은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그를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잔인한 감정이었어요. 불안감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며 사랑이 의심으로 변해갔어요. 결국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어요. 사무엘은 자신의 실망감과 상처를 숨길 수 없었고 헬레나가 하는 말의 사소한 것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논쟁은 잦아졌고 헬레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그녀는 헬레나와 니코스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사무엘은 듣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질투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한때 따뜻했던 집은 이제 감정의 전쟁터로 변해갔고 그곳에서의 말들은 칼처럼 날카롭게 상처를 주었어요. 사무엘은 내면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지만 싸울수록 평화를 찾기 더 어려워졌어요.
그들을 연결했던 사랑은 시험에 들었고 사무엘은 자신의 의심이 그를 지배하게 할지 아니면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할 길을 찾을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죄의 불꽃이 타오르고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무엘은 복수의 생각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니코스가 자신의 관계에 간섭했다고 믿었어요. 그 아픔은 폭력적인 충동으로 변해 자신이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한 필요로 이어졌어요. 어느 날 밤, 분노가 그를 지배했어요. 사무엘은 니코스를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을 빼앗는다면 헬레나에게 여전히 그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사랑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니코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아드레날린으로 쿵쾅거렸어요. 대면은 빠르고 격렬했어요. 절망의 순간에 사무엘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행동을 저질렀어요. 그는 감정에 휘둘려 헬레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범죄로 변해버렸어요. 그 후 사무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저지른 그는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갇혔어요. 그가 바로잡으려 했던 배신의 고통은 이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그는 헬레나를 위해 니코스의 소지품을 훔치려고 했지만 그게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어요. 사랑이 그들 사이에서 사라져가고 있었고 그의 행동의 결과는 그의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마치 결코 그를 편하게 해주지 않는 그림자처럼요. 상황은 빠르게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되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헬레나와 소피아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어요. 그가 만약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법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결코 눈 감아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은 상황을 조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어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동안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이웃들과 사건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로 모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퍼즐을 만들어갔어요. 마침내 경찰이 체포를 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스스로 엮어낸 그물에 갇혀버린 셈이었어요. 절망의 행동이 끝이 없는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어요. 압박감은 대단했어요. 경찰에게 둘러싸여 강한 조명을 받으며 신문을 받는 사무엘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절망 속에서 그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혼자서 행동했으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했어요. 헬레나와 소피아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 상황의 모든 부담을 지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고백은 두 여성을 감옥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헬레나와 소피아는 무죄가 인정되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선택의 혹독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법정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그의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했죠. 이제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그토록 원했던 삶과 꿈꿔온 기회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던 계획은 후회로 가득한 그림자로 변해버렸어요. 사무엘은 복수를 추구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감정의 소용돌이죠. 사무엘과 헬레나 사이의 로맨스로 시작되어 새로운 나라에서 희망과 꿈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처럼 질투와 불안감이 결국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죠.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해야 할 관계가 절망과 비극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그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니코스와 소피아의 우정과 같은 사람들을 연결해야 할 유대가 심각하게 시험받게 되었죠. 모두가 영향을 받았고 질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정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이 불신과 소통 부족의 위험에 대한 쓴 교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벨 아이콘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의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